네, 수급주자들의 평균 단가를 활용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신현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급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 앞서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1,600억 원 이상, 현재는 1,514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좀 봐야 될지 종목별의 특징까지 짚어주시죠.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SK 하이닉스를 약 한 71만 주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HSBC 창구를 이용해서의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는 26,300원대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27,000원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매도다라고 이제 27,000원 이상에서 매도가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예, 주가가 한 25,400원까지는 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22만 6천 주 정도를 좀 매도를 하고 있죠. 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CS 창구를 이용해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12,700원 정도 돼요. 그 12,700원 정도가 좀 매도 전이고요. 한진해운은 일단 보유하셔야 돼요. 보유하시면 내일 정도 반등이 좀 나오면 13,000원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네, 그걸 이용해서 13,000원 이상권에서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종목 다 매도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자, 그러면 또 기관 쪽에서의 매매 동향 좀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233억 원가량의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투신권은 오늘 또 매수세가 또 잡히고 있는 점이 좀 특징이에요. 지금 289억 원가량 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는 건가요? 투신권은 일단은 이제 오전장에는 이제 신택이 가장 좀 많이 팔고 있었는데요. 지금 오후장 들어서서 이제 한진해운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뭐 한진해운 창구는 이제 그 투신권 창구는 현대 창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투신권 매도가 신택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화 창구를 이용해서 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창구를 이용해서 8,930원대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추세가 전저점 이탈하고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이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고요. 악폭가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오전장에는 대우조선해양을 가장 좀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을 매수를 많이 했는데 우리금융으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하나대투 창구입니다. 대우조선. 네, 대우조선해양은 하나대투 창구를 이용해서 좀 매도가 나오는데요. 평균 단가가 그 29,850원대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매도입니다. 지금 매도를 하시면 거의 눈 위에서 좀 매도하는 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신택과 대우조선해양 두 종목 다 매도 의견이 제시가 됐군요. 자, 그러면 또 연기금 쪽에서의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지금 연기금 투자가들 닷새 연속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248억 원가량의 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종목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1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현재 93,000주를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우 창구를 이용해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평균 매도 단가는 29,800원대입니다. 근데 오늘 양봉 일정에 좀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음봉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 한 25,000원까지는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에 매수하는 주식 1등은 우리금융입니다. 네, 우리금융을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금융은 약 한 7만 주 정도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창구는 동양창구입니다. 동양창구를 이용해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수가는 한 12,000원 정도 됩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일단은 전고점을 좀 돌파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은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시장이 좀 갑자기 오후 들어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해서 매도 반전되면서 지금 1,500계약 이상 매물을 좀 내놓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에서의 매도세가 지금 강하게 출회가 이 시각에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세도 1,600억 원 넘어서고 있고요. 자, 수급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과 함께 좀 들려주시죠. 예, 제가 이제 오전 전략은, 어저께 전략과 오늘 전략은 1977포인트에서 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바뀌어서, 저는 일단은 지수가 지금 주가가 빠지는 부분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재정절벽이 아닌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재무부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2천억 달러를 투입을 하면서,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부분을 2달 정도 시간을 좀 벌어놓은 상태인데, 이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부채 한도 증액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미국은, 국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디폴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악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디폴트 될 가능성이, 적겠지만,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좀 강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제 그 1977포인트의 매수이긴 하지만 좀 관망하자, 종목별 내용이긴 하지만 관망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선 라인대가, 510선 정도 됐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단기적으로 5일선의 고점을 맞고 좀 밀렸죠. 어저께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코스닥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주가, 전자 결제 관련주였습니다. 이제 단화를 말씀드렸던 건데, 얘도 이제 지수가 밀리니까 오늘, 올라갔다 좀 밀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시장이 크게 못 가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인 매매, 요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고점 주식은 STX 메탈입니다. STX 메탈이 단기 고점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2시 구간대 시장의 움직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채한도,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난항이 예고가 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뱅가드발 이슈까지도 여기서 좀 더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화당과 이 오바마 대통령 간의 대립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세계 경제도 이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잘못하면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수급 상황 계속적으로 마감 때까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